직장인에게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어떤 답변들이 나올까요?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실린 자료에 보니까 직장인 1만 명 이상에게 50대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해서 후회한 12가지를 담은 글이 있더군요. 글을 읽으면서 은퇴 준비 마지노선에 해당하는 50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를 제 방식으로 해석한 12가지 후회를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12위. 할 줄 아는 것의 범위가 너무 좁았다는 후회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죠.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50대는 부장 아니면 임원이 마지막 직급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원으로 퇴직을 했거나 대기업 출신들이 더 문제였어요. 대부분은 퇴직 후에 중소기업으로 가기 마련인데 인사총무 전체를 맡기고 싶은데 퇴직자가 할 줄 아는 건 특정 부서 업무만 할 수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다양한 업무 능력이 가능한 넓은 범위까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정년 이후에 재취업이 쉽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11위. 정년 후 재취업은 큰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일반론을 너무 믿었다는 후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인발론은 그대로 믿는 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나의 가치는 나이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가진 능력의 가치는 은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만들 수도 있고 훨씬 못 미치는 소득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자, 설비계통, 시공계통, 제조계통, 그리고 생산관리계통은 시장 가치가 낮지 않죠. 그러니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재취업 시 나의 가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10위. 자신의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후회죠. 나는 이제 50도 넘었고 이제 와서 기량을 늘리고 인맥을 확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한계를 멋대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일하면서 몸에 배웠던 타성을 인정하고 내 한계는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버린다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저하시키는 것이란 사실을 잊지 맙시다.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9위입니다.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지 않은 일의 균형을 생각하지 않았던 후회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직장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제안을 해도 어차피 상사가 지시하는 것을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다 보면 어차피 제안해도 안 되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속 편하다는 생각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접어버리는 일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창의적 사고가 숨을 쉬지 못하니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훗날 그때 그것을 했어야 했다는 후회를 만드는 거죠.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8위. 낮은 보수 조건임을 알면서도 재고용에 만족해야 했던 후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적지 않죠. 재취업, 전직이나 창업은 귀찮고 사회보험도 있고 하는 마음으로 신입사원보다 낮은 보수지만 재고용을 선택해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이는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한 퇴직자들이 겪는 공통점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런 절차를 밟고 싶지 않다면 냉정하게 그 다음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조건이 주어진 기회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7위. 연금을 더 넣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였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젊었을 때 연금을 많이 가입하는 건데 한 번쯤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국민연금이 좋은 예죠. 제 지인 중에도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막상 연금 수령할 때가 돼서 연금을 받아보니까 너무 적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연금 불신이 있었던 탓에 가입액을 최소화시켰던 탓이죠. 그런데 막상 동갑내기 친구의 연금액이 자기보다 3배가 많은 걸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정상적으로 연금을 가입했어야 했다고 말이죠.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6위입니다. 은퇴 후에 일정 기간 충전하고 나서 준비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후회입니다. 은퇴 후에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묻는 일이 잦은데
막상 답변을 들어보면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할 만큼 생각해보지 않아서 답변을 꺼리거나 조금 쉬면서 천천히 생각하겠다는 사람도 많았죠. 이는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나를 주인공으로 하는 생각을 구체화시키지 못했으니까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내가 희망하는 은퇴 후의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일은 뒤로 미룰 일이 절대 아니죠. 시간은 나에게 맞춰서 흘러가는 게 아니니까요.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5위입니다. 조직에서 일하지 않는 아저씨로 전락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고연봉을 받는 꼰대, 일하지 않는 기득권 세력, IT 시대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일하는 슬로우맨, 못 하나 듣기 좋은 소리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긴커녕 자기 생각을 앞세우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눈에 형편없는 선배가 되고 만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IT 능력을 키우는 건 물론이고 젊은 후배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늘렸어야 했다는 후회가 남게 됩니다.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4위. 지역사회 활동 참여, 아내와의 여행, 새롭게 배우는 일이나 취미활동의 가치를 평가 절하시켰던 후회입니다. 자신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것의 가치를 절하시키면 나 자신도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신이 하는 것을 소일거리로 치부하는 순간 모든 일은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고 마니까요.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긍정적 가치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이라 때우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고 싶으니까요.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3위. 내 이름은 팽개치고 조직의 이름으로 살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누구누구 아빠, 무슨 회사 총무부 김부장처럼 자기 이름은 사라지고 회사명, 직급, 업무 부서가 내 이름보다 앞서게 한 책임이랄까요. 그러니 은퇴 후에 이름 앞에 붙어있던 회사, 직급, 업무 부서 명칭이 사라지니까 덩달아 나 자신도 사라짐을 받는다고 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내 이름이 주인공인데 은퇴하고 나니까 나를 뭐라고 불러야 할지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러니 내 이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은퇴 후부터 제3의 나이 연구자 이종범이란 이름으로 살면서 강의와 연구 그리고 글쓰기와 영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금처럼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게 되더군요. 내 가치는 내가 직접 올려야 하니까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2위.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않았던 후회입니다. 특히 정년이 가시권에 들어오면 나 자신을 일으키는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은 오간데 없고 현재의 상황에 순응하는 수동적 사고자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곤 하죠. 하지만 잊지 맙시다. 동기부여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강한 생명체도 죽음을 면치 못하죠. 그러니 정년 아니라 정년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나 자신의 에너지가 되는 자가 동기부여를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글쓰기를 선택했어요. 못 쓰는 글이지만 나를 주제로 글을 써보니까 내 안에 긍정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50대 이후 후회하게 되는 것들 1위입니다. 정년 이후의 삶을 설계하지 않았던 후회죠. 주어진 일과 업에 쫓겨서 인생 2막 설계를 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그냥 생각 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60세가 되었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정년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천천히 충전하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나 기회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 여유롭게 미래를 낙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은퇴 준비를 10년간 했습니다. 덕분에 계획한 대로 은퇴 후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막상 은퇴를 경험해 보니까 노년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준비해서 남주는 게 아닌 만큼 내가 원하는 은퇴를 준비합시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지금까지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